안녕하세요. 굿데디 굿디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린 게 4주 전이에요.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딱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영상 올릴 시간도 없었고, 영상을 만들어야 올릴 수 있잖아요. 영상을 찍고 편집도 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영상을 찍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업로드가 계속 뜸했죠. 최근에 올라온 영상은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이 하도 없다 보니까 제가 3일 전에 영상을 공개 전환시켰습니다. 마치 멤버십으로 계셨던 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른 영상은 뭐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회원 전용 이런 것들이 있죠. 회원 전용. 이 회원 전용 영상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빠르게 도움이 되셔라,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건데, 영상 자체를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멤버십 영상을 또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기본적인 영상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멤버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랬다. 너무 서두가 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연속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 지수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블로그 지수를 올려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라면 내가 쓴 글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유입을 가져다 주잖아요. 방문객도 늘어나고 클릭수도 늘어나고, 내가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써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 상품을 최대한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유입을 필요로 한다. 외부 유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를 활용하는 겁니다. 돈을 좀 지불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많이 유입이 되고요. 또 요즘에 카페, 침투 마케팅이라고 하죠. 내 상품으로 유도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런 것도 그냥 돈 내고 해도 됩니다. 얼마 안 해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트래픽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면 좋다. 그러면 상위 노출되는 조건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다뤄봤어요. 그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5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5년 이전 블로그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생성된 블로그는 최저가 블로그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옛날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블로그 관련된 거를 공부한 사람,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지금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블로그도 충분히 최저가 블로그가 될 수 있다. 제가 보여드린 제 블로그는 2004년에 만들어진 블로그여서 옛날에 만들어진 블로그니까 당연히 최저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블로그 보시죠. 자, 블로그 지수는 최적 2예요. 최적 2. 생성일은 2021년입니다. 2021년. 포스팅한 거 100개도 안 돼요. 구독자 2명밖에 없고. 최저가 블로그예요. 2021년에 만들어졌다고요. 자, 다른 거 볼까요? 자, 준체 6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제 영상에 있는 제 블로그하고 똑같죠? 최고 지수 준체 7까지 올라갔었고, 2022년 9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 안 됐죠? 이제 1년 좀 됐네요. 1년 좀 넘었네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블로그는 최저가가 될 수 없다. 준최저가가 될 수 없다. 잘해야 준최 2, 3이다.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데, 아니에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블로그를 만들어서 아예 첫 글부터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면 빠르게 지수를 올릴 수 있어요. 일반이나 저품질 블로그인 상태에서 올리는 것보다 새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낫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2022년에 만들어졌는데
준체 6이고요. 2021년에 만들어졌는데 최적 2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 블로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또는 최적화가 될 수 있는 블로그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꾸준히 한다. 결을 갖게 한다.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내가 다루는 블로그가 리뷰 후기 블로그면 리뷰 후기 블로그로 계속 쭉 가는 거고, 정보성 블로그면은 정보성에 맞춰서 계속 쭉 정보글로만 쭉 가는 겁니다. 또 정보글에서도 내가 다루고 있는 게 어떤 식품이 나오면 식품, 뭐 다이어트 다음 다이어트, 뭐 그런 방식으로 계속 쭉 가는 거죠. 쭉 한 가지로. 뭐 한 두 가지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글을 올린다. 꾸준히 매일, 가급적이면 거의 매일 올린다. 자, 그러면 어떤 글을 올리면 좋을까요? 글을 올려야 되는 건 알겠어. 매일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결도 갖게 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래, 다들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떤 글을 올리면 좋을까요? 자, 블로그를 왜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왜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들어올까요? 궁금하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블로그를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블로그 눈에 지금 뭐 잘 보이지도 않고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를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왜 들어가? 필요하니까. 그 정보가 필요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요? 어떤 해결을 해주는 정보죠. 해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뭐 욕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니즈를 뜻하는 니즈, 이상한 그런 욕구 말고요. 예. 욕구를 뜻하고 일종의 어떤 결핍, 예, 결핍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예.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종로 맛집이야. 그럼 종로 맛집을 검색을 하겠죠. 그럼 블로그에 뜨겠죠. 부산 맛집이야. 뜨겠죠. 근데 이 키워드가 굉장히 크잖아요. 서울 맛집, 서울은 그래도 종로 맛집이지만 부산은 부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좀 더 좁혀서 무슨 구가 있죠? 부산에 뭐 진구 맛집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죠. 부산 맛집 자체는 굉장히 작성한 사람들이 많고 최저가 키워드가 많으니까 내가 쓴 글이 밀리더라도 부산 진구 맛집이다 그러면 부산 진구를 지정해서 맛집을 찾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진구 맛집을 포스팅한 사람이 부산 맛집을 포스팅한 사람보다 적을 테니까 경쟁력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쓰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맛집인 거고,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방법, 해결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은 노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잖아요. 차에 쌓인 눈을 쉽게 치우는 방법, 이런 것들. 최근에 뭐 한파가 잠깐 왔었잖아요. 한파 어떻게 수도 녹이는 방법, 한파 동결 예방 방법,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하고 노하우들인 거죠. 자, 봅시다. 차에 쌓인 눈 쉽게 치우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찾겠죠. 자동차 눈 청소, 차량 위로 소복지 쌓인 눈을 치우는 방법, 차량 지붕에 쌓인 눈 반드시 털어야 하는 이유, 겨울철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제일 상위에 떴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팅 돼 있어요. 사진 올라가고 글자 있고 글자 수 있고 사진 올라가고 딱 요 정도네요. 예, 요 정도. 자, 그러면 이 블로그 주소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블로그 주소 검색하는 거. 자, 준체4네요. 준체4. 블로그 생성일은 2018년 9월 20일이고 예, 준체4입니다. 높은 편이죠. 네, 준체4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은 글을 여러분 만약에 준체6이나 최적화 블로그가 이 똑같은 글을 최적의 상태로 글을 올린다면 사진도 넣고 글도 어느 정도 쓰고 예, 올린다면 이 키워드를 내가 1등 먹겠죠. 자, 차에 쌓인 눈 쉽게 치우는 방법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나온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 밑에는 뭐 동영상도 있고 다른 거 볼까요? 예, 블로그네요. 자, 블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준채 2예요. 2023년 11월 29일에 생성했어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생성한지. 그쵸? 생성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준채 2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만들어도 된다니까. 없는 분들 이제 시작하셔도 돼요. 글만 잘 쓰면 돼요. 포스팅 4개 했어. 네? 포스팅 4개. 근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니까 몇 등이에요? 예, 3등으로 떴어. 3등으로. 그런데 이게 정말 정보성으로서 가치가 높고 이게 약간 시즌성 키워드잖아요. 겨울철에만 검색이 될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쌓아 놓는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이 쌓이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방문객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방법들의 글을 올려라. 또 이런 것 말고도 뭐 컴퓨터, 뭐 PC나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의 어떤 고장, 문제, 해결 방법 또는 뭐 여행객들을 이용해서 해외여행 준비물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 노선 쉽게 보는 법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간단 레시피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성의 글을 꾸준히 올리면 이거 관련해서 검색이 들어가지고 내 블로그가 노출이 되면서 유입이 생기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블로그의 진실. 자, 그러면 최적화 블로그하고 준최적화 블로그가 돼야만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가 가능하냐? 아닙니다. 일반이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유입수와 방문자 수만 많으면 돼요. 그런데 유입수와 방문자 수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글이 많아야겠죠. 관련된 글이 많아야겠죠. 작업 치는 게 아닌 이상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내 블로그는 일반 블로그지만 일 방문객이 500명이에요. 500명. 내 블로그는 최저가 블로그지만 일 방문객이 30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상품을 노출시켜서 유입을 발생시키려면 결과적으로 네이버에 노출되는 게 좋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가 블로그가 유리하죠. 30명이어도 글을 쓰면 최상단은 노출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떤 리뷰, 후기 이런 것들은 방문객 수가 중요하다. 일 방문객 수가. 이거 등급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뷰, 후기 뭐 이런 것들은 일 방문객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급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데 등급도 높고 방문객도 많아. 최고죠. 최고예요, 최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금방 되느냐. 뭐 매크로 써서 뭐 이렇게 이웃 많이 만들고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한데 좀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네이버에서 잡아요. 잡아서 바로 저푼지 블로그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괜히 걸리지 마시고 제가 했던 방식대로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해야 꾸준히 글이 쌓이고 꾸준히 천천히 이웃도 늘어나고. 자, 이웃의 중요성. 이웃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이웃이 뭐냐면 이게 서로 이웃도 있고 그냥 이웃도 있어요. 내가 건 이웃이 있고요. 남이 건 이웃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자, 서로 이웃은 글을 올리면 전부 공유가 됩니다. 내가 글을 올렸을 때 서로 이웃이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내가 글을 쓰면 1000명한테 노출이 바로 돼요. 물론 블로그는 안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블로그에 들어오면 내 글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이웃이 많아. 그럼 내가 쓴 글이 쭉 밀려서 안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서로 이웃이 많으면 내가 쓴 글이 바로 그 이웃 수만큼 바로 노출된다. 그리고 이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걸든 상대가 걸든 이웃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게 타고 들어가요. 타고 이웃의 이웃, 그 이웃을 계속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웃을 신청하면 나와 관련 있는 이웃 리스트가 뜹니다. 추천하는 이웃으로 한 4-5명 뜨거든요. 4-5개의 블로그가 떠요. 그냥 클릭만으로 쉽게 이웃을 더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걸면 추천 이웃이 뜨면서 순식간에 한 5명까지는 이웃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으로 이어져 있어야 그런 것들이 뜬다. 그래서 서로 이웃하고 그냥 일반 이웃하고 뭐 틈틈이 하세요. 틈틈이. 그리고 내가 블로그 들어갔을 때 블로그 앱 있죠? 블로그 앱. 블로그 앱을 다운받으세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앱 다운받아서 블로그 앱을 활용해서 블로그 앱이 있으면 하트 누르기가 매우 쉽습니다. 터치 한 번이면 돼요. PC에서는 마우스로 클릭해야 되잖아. 핸드폰으로 터치. 그래서 언제 하냐? 심심할 때, 화장실에서, 큰 거 볼 때. 에? 아 뭐해? 핸드폰으로 이상한 유튜브 그만 보고 이거 하라고. 이거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뭐해? 음악 들으면서 블로그 켜. 하트 눌러. 하트. 서로 이웃 걸기 귀찮잖아. 그냥 하트만 누르라고요. 그래도 이웃이 들어온다. 왜? 하트 눌러준 사람들 리스트를 보고 이웃을 거세요라고 가르쳐줬거든. 블로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걸 배운 사람들은 그걸 눌러서 서로 이웃을 굳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트만 눌러도 들어온다. 물론 이제 속도가 느리긴 하겠지만, 이웃 늘어난 속도가 느리긴 하겠지만, 제가 아침에 한번, 점심때 한번, 저녁때 한번 이렇게 3번 최근 1시간 이내로만 계속 하트를 눌러줬거든요. 많을 때는 이제 이웃이 많아질수록 1시간 이내 글이 많긴 한데, 그래서 틈틈이 눌러주면 최소 하루에 이웃 10명, 서로 이웃 10명 이상은 만들어져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명 이상의 서로 이웃이 만들어진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블로그의 연식과 관련 없이 누구든 준최 최적 블로그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글은 어떤 해결 방법,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작성하는 게 좋다. 리뷰 후기는 리뷰 후기 쪽으로 계속 쭉 밀고 나가야죠. 자, 처음에는 내가 그냥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올리세요. 내가 어디 식당에 가서 뭐 먹은 거 다 찍어서 올리세요. 맛있든 맛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밥을 쌓아야 돼. 내 블로그에 글을 쌓아야 된다고요. 블로그에 계속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글이 블로그 포스팅된 글이 몇 개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의 양질도 물론 좋으면 좋죠. 사진도 막 여러 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 찍어. 그리고 밥 먹으면서 작성하면 또 욕 먹으니까 찍어놓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 첨부하면서. 그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방문 개수를 높이고 최대한 최적화를 만들고 서로의 이웃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 경쟁력 있는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뭐 300만 원 주고 가르쳐줘요. 경쟁력을. 자, 경쟁력 어떤 것부터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 맛집 이런 거 경험해보고 싶어. 근데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블로그가 됐어. 그러면 어떤 상품 리뷰나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고 리뷰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맛집 뭐예요? 어떤 식당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리뷰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숙박업소, 뭐 펜션 리뷰. 가족들 또는 연인들 펜션에 무료로 초대를 받아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블로그에 글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1박 2박 해줍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주냐면요, 풀빌라도 해줘요. 풀빌라도 있어요. 풀빌라도 비싸잖아요. 막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1박에. 맛집도 그냥 동네 맛집이 아니라 정말 이제 뭐 강남에 뭐 유명한 뭐 압구정동에 유명한 뭐 여러 군데 뭐 종로에 유명한 뭐 이런 유명한 맛집들은 유명한 맛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봤으니까 제가. 근데 그런 곳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상품들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뭐 여성용품,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그냥 무료로 제공받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를.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문객 수도 늘어나고 서로 이웃도 많고 최저가 블로그가 됐으면
이제 포스팅 광고 요청 연락이 옵니다. 글 하나 포스팅 해주면, 작성해주면 얼마를 드릴 테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작성해주세요. 키워드, 메인 키워드는 어떤 걸 넣어주세요. 내용에 꼭 어떤 걸 넣어주세요. 사진은 몇 장 이상 해주세요. 글은 몇 글 이상 해주세요. 영상을 첨부해주세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대충 글 쓰고 3만원, 5만원 받는 거 아니라고. 제발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마세요. 자, 그렇게 수익도 만들 수 있다. 블로그에 애드센스 붙여서 광고 클릭당 얼마 먹는 뭐 그런 거는 정말 열심히 하면 하루에 한 3,000원 벌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루에 3,000원 정도는 벌어요. 열심히 하면. 그런데 그것보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아시겠죠? 도전해보세요. 나중에 덕분에 도전해서 준체 최적 블로그가 됐고 지금 이거 부업으로 한 달에 200만원씩 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길 기대하면서,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룰 얘기는, 자, 그럼 내가 이런 블로그를 만들었어. 어디 통해서, 어디를 이용해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어디 이용해서 내가 리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리뷰해달라고 연락이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당신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 누가 알아, 누가. 그럼 내 블로그가 이런 블로그, 나는 이런 리뷰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마케팅을 서로 공유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신다면 조태꾸가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자, 뭐냐. 자, 마케팅 캘린더입니다. 2024년 마케팅 캘린더, 나스미디어에서 제공해주는 마케팅 캘린더고요. 이 캘린더를 제가 업로드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오늘 며칠이야? 12월 30일이죠. 12 플러스 30, 42. 예, 좋아요 42개 넘으면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알아서 찾아가서 받으세요. 예. 자, 그러면 연말 마지막 날 이제 이틀 남았네요. 오늘 포함해서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에는 2023년보다 더 보람되고 성과가 나오는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만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